예 변호사님, 예. 그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범인 있지 않습니까? 네, 김모 씨라고 네, 충남 아산에 살고 67세. 67세. 이 사람이 지금 영장도 부산지법에서 아주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 거 살인 미수니까요. 예. 또 여러 가지 도주 우려도 예,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발부가 됐는데 이 김모 씨의 태도가 너무 지금 당당한 모습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뭐 어디 가서 고개 숙이는 것도 없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도 나고 내 변명문 8장짜리 예, 그거 거기로 봐라. 해서 경찰에다 제출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변명문에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경찰에서는 그 변명문 예. 8장짜리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조선일보라든가 몇몇 언론에서 얘기가 지금 일부가 흘러나왔는데 그거 들어보면 말은 정말 옳은 말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문에 예. 경제가 망하고 예. 그랬는데 이 지금 범죄 투성인 이재명 대표가 예. 마치 의인인 양 그걸 직역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은 걸 의역하자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지금 주시죠. 알려진 것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우리가 못 경찰이 봤으니까요. 발표를 안 하니까 알 길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네. 부동산이 폭망을 하고 대북 굴종에게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도 거대 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살리기에만 몰두하더라. 올인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총선에서 어떤 당이 이겨도 우리 경제가 파탄 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게 요즘 모양이에요. 그러면 뭐 크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인식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분이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법률에서는 이런 분을 확신범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양심범이라고 조금 그건 양심범을 어디 쓰냐 하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네, 이 사람들 군대 기피할 때 그건 양심범이라 하고요. 그건 확신범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맥락은 우리는 이제 확신범이라는 거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는 적당하지 않지만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또 히로부미라든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살해할 때 어떤 대의 명분 나는 국가의 조선의 독립과 이런 걸 위해서 한다. 그런 그게 난 부끄러움이. 그게 사람을 죽인 거는 나쁘지만 자기는 그보다 더 큰 대의인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 이런 것 같이 지금 이 김모 씨 이분도 이렇게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할 말이 있냐? 뭐 진짜 얼굴 하나 안 숙이고 나중에 변명문 봐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좀 전에 우리 고 교수님 읽어주신 거에 의하면은 자기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그 사명감이 물론 잘못된 발로로 잘못된 것이죠. 발로가 잘못된 건데 자기 범행에 대해서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범이죠. 그러니까 그걸 확신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거는 뭐 살인 미수로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보통 목을 찌르고 이러면은 우리는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목을 찌를 때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맥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기 때문에 영장이 뭐 이거는 발부 안 될 수가 없는 뭐 범죄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대의 명분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범행을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일종의 그런 약간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이 김모 씨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에다 감히 그러니까 비교할 상황 자체도 아니지만 확신범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한 비교를 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김모 씨의
잘못된 인식 이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또 되고요. 처벌도 예, 받아야 하지 맞습니다. 그거는 않겠습니까? 누가 해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정치 테러를 이렇게 저지르는 것은 뭐 마땅히 그 여당인 데에서도 있어서는- 마찬가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그리고 이번 이 일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 아니 그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예. 우리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살인 사건 재판할 때 예. 그 상해를 입힌 부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리고- 살인 미수입니다. 예. 이 대표를 지난해 6월부터 6차례나 이렇게 추적했던 예, 거예요. 추적을 했던 것으로 보면은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으로 지금 전개되는 걸 보면은 단독범이라고 봐야겠죠. 혹시 뭐 예. 공범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저희들이 볼 때도 왜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 멀쩡하게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느냐, 뭔가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좀 가서 예. 이렇게 들쑤신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는 아직 안 나타난 것으로 봐야겠죠. 제가 어떻습니까? 보더라도 예. 이 사건에 뭐 배우라든가 공범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면이 예. 아주 많아요. 예. 이분이 그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하다가 예.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옮겼다는 지금 뭐 이야기도 있는데 그 2022 확인은 년부터, 아직 예. 국민의힘 쪽은 확인해 줬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어떤 그리고 정치 유튜브를 아주 시청을 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 폭망시킨 거 예.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많고 특히 본인이 공인중개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예. 폭망하면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는 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활황이 되고 예. 거래가 활발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마 생계도 조금 어려워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 월세 예. 사무실 그것도 뭐 그것도 못 6개월인가 뭐 밀려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있죠. 예. 자기 먹고 살기 힘들면 제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히. 자기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힘든 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가 지금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이분이 뭐 잘못 생각했는지 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하면 이제 뭔가 뚫릴 좀 줄 알았는데. 나아지지 않겠나 예. 했는데 계속 여야 간의 싸움만 벌이면서 경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어떤 분노를 예. 표시할 걸 찾은 것 같아요. 찾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에는 이거 뭐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호 사람이 볼 문제라든가 때는 이런 거 볼 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쪽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 즉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예, 맞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인으로서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확신을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끈끈이 사실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예. 양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낮추기를 예. 제의했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법을 안 쪽에서 고쳐주는데요, 뭐. 낮추면은 서민들이 분노한다. 돈 있는 사람들 세금을 왜 낮춰주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에 관한 재세금을 좀 낮추자는 데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면 있죠. 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본인의 확신이 점점점 굳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는 더군다나 이분도 네. 공무원까지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등포 구청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살리기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만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살려놓는다는 그런 그 분노가 결국은 이번에 집약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살인까지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칼의 길이라든가 이거 볼 때 정말 마음 먹었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이재명 대표 위험했죠. 위험했죠. 다만 이걸 이슈화하겠다. 네.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네. 그래서
그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도 이 조심스러운 주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분이 아마 수많은 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한번 이걸 이슈화 한번 해야겠다. 그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뭐 여야 간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대편에 대한 증오감을 네,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하기보다는 만만한 게 유튜버라고 유튜버들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이 갈등을 부추겨 갖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영 싸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개딸들 보세요. 또 제명인의 마을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 이작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폐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유튜버, 언론 예. 여기서 양당의 말을 그대로 옮겨주고 주장을 그대로 옮겨줄 것 같으면 언론이나 유튜브가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예. 언론의 사명은 있죠.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거.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땡전 뉴스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뭐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옮겨서 그냥 활자화하는 거.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건 필경사지. 그렇죠. 예.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언론학에서는. 아, 그런 것도 있구만요. 예, 발표하는 확실히. 거 그대로 쓰는 거.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다르네요. 저는 그런 몰랐는데 여하튼 언론의 사명이라는 걸 갖다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게 거짓말쟁이로 모는 예. 그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양쪽 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진영 언론이- 싸움을 부추긴 거다 아닙니까? 언론이나 정치권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면은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예. 이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무슨 그 조금만 그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은 이거는 전부 다 허위고 어떤 가짜고. 배우가 있고 예. 그 한쪽 그 편을 드는 그 편향적인 언론 유튜브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못 배워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재 정권에서 바로 그냥 급격한 민주화로 돼버리니까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민주주의에서 지금 권력을 가진 쪽을 비판하는 어떤 도구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도구가 바로 언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제발 언론에 대해서 그다음 유튜브에 대해서 자기들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나중에 비난하려면 정확한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비난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그 야당 쪽에서 극단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에 이번에 그 폐해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진보 쪽이 있죠. 네. 집권하면 꼭 이 갈라치기.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은 서민들 표가 자기들이 훨씬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예. 서민들 표 그럼 아닙니까? 훨씬 이익이에요. 예. 제가 이때까지 박근혜, 이명박 쭉 그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갈라치기를 했냐? 저는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약간 보수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들어가면서부터 훨씬 더 그 갈라치기가 심화된 자기들 거 아닙니까? 집권과 예. 정권의 그 어떤 그 인기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일 편한 게 사실은 정권이 해서는 제일 안 될 일이지만은 예.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엄청난 표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 그 중산층 이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갈라치기에 아주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극심했고 예. 문재인 정부도 그게 못지 않았죠. 하면서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 김모 씨의 행동을 가지고 이게 언론과 유튜버가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이 극단주의 성향을 흘렀다는데 극단주의 성향을 가장 심화시킨 게 저는 진보 정권이 안 그럽니다. 좌익 정권에 예. 좌익이라고 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좌익은 있죠. 어떤 진보적인 이념을 가졌는데 예. 어떤 이념보다도 그 프로파간다 어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강한 좌익이라는 게 뭐 종북 이거 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스스로 반성해야지 극단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극단주의의 피해자라고 자기가 외치는 거 내로남불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석벽범 스스로가 확신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확신도 잘된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아니 확신을 가진 건 좋은데 예. 그걸 표현을 잘해야죠. 예, 그걸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민주적이고 우리 대한민국 법 질서 내에 있는 방법에 린치를 가해버리면요. 예. 이게 저는 옳은 말씀입니다. 법률을 배울 때 이게 법이 없으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예. 전부 사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예. 미국 서부 시대에 전부 총 가지고 그렇죠. 법원에 안 가고 예. 나를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총 가져가서 우리 서부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 죽이고 하는데 그게 그래 되면 사회 질서란 게 없어지고 아니 고 교수님 저도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무법지대가 되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의사 표현을 정제된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이 계속 극단적으로 갈라놓으니까 이러는데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크죠. 제일 크죠. 예. 예.